대사령에서 제외된 정옥이. 교화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다.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 모두 얼굴이 밝아졌다. 호실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좋아서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 계속 슬피 울고 있었다. 18살 소녀 정옥이었다. 정옥이만 유일하게 대사령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말 안타까웠다. 그 아이가 대사령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증산교양소로 오기 전 집결소에 있을 때의 일이 문제가 되었다. 친구에게 중국에 다시 가자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안전원에게 그만 그 사실을 고발하는 바람에 이번 대사령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산교양소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각오 행적이 모두 낱낱이 서류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 듯 했다. 술 피우는 정옥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양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얼마 후 술 피울던 정옥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호실문을 박차고 나갔다. 퇴소한다고 웃으며 좋아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혼자 남게 될 정옥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정옥이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벌릴 상황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담임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다, 들어가라. 네가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 인연을 채우고 나가. 정옥이가 선생한테 가서 잘못을 빌면서 자기도 나가게 해달라고 저러는 것 같았다. 거듭하여 안 된다는 선생의 무지막지한 거절에 정옥이는 더 슬피 울었다. 보다 못해 옆에 앉았던 순금 언니가 일어나 정옥이를 데리고 오더니 위로해주며 달랬다. 정옥아, 안 된다면 인연을 마저 채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단다. 너의 태소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직도 이러고 있겠니? 그러니 꼭 참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견뎌내. 해령에서 태어난 정옥이는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많이 힘들어할 애였다. 그러다가 엄마는 어찌어찌하여 중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엄마를 찾는다며 정옥이는 중국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엄마도 만나보지 못하고 북송되어 끌려오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정옥이를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될지, 꼭 살아서 이 서구를 벗어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순금 언니의 표정이 조금 안 좋았다. 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글쎄, 갑자기 설사를 해. 배가 너무 아프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언니가 설사를 하다니. 그곳에서의 설사는 곧 죽음을 뜻했다. 증산교양소에서 겪었던 고생이 이제 모두 끝나려는 마당에 합법적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축제의 시점에 그 누구에게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그런 불운이야말로 이곳에서는 비극 중의 비극인 셈이었다. 정말 하늘도 무심했다. 언니, 참아야 해요. 이제 나갈 날이 다 되었는데 아프면 어떡해요? 안 돼요. 꼭 살아서 나가야 해요. 언니의 친구도 그런 언니 때문에 속상해했다. 다음날 소장이 와서 이런 공지를 했다. 우선은 다음날부터 기차가 오는 대로 지역별로 퇴소하여 기차역까지 간다. 고 하는 것이었다. 황해도나 평북도 사람들은 곧 차가 있을 테니 그날부터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한북도와 양강도 쪽 사람들은 기차가 언제 올지 아직 모른다고 했다.
태소가 된다니 좋기는 했지만 실제로 언제 나갈지는 몰라서 참 답답했다. 그 날짜 하루에도 여러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차는 자주 연착이 되었고 그 때문에 기차를 기다리느라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태소를 눈앞에 두고 죽는 사람이 몇십 명이나 되었다. 이제는 이곳을 나가게 되었다며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하던 그들이었건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인정머리 없는 교양소의 악마들은 태소를 목전에 둔 그들의 병을 돌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다.